100m 정도의 또 한 큰 그 팽나무가 있었는데, 전에 일본 애들이 거기서 뭐 들리는 풍문으로는 가미가제 훈련을 거기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군산 비행장에서. 근데 그 팽나무를 거기다 놓고 이제 그 타켓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 연습 사격을 하고 그러다가 그 총알에 맞아가지고 팽나무가 죽었대요. 죽었는데 그 거기다 그 이제 사격한 미국 일본 놈들이 해방되고 이제 쫓겨가지고 이제 미군에 쫓겨가지고 이제 귀국하다가 그 이제 그 배가 저 난파돼가지고 뭐 몰살당했다고 그런 말을 하고, 이제 팽나무가 좀 신령한 적이다. 600년의 세월을 견뎌온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군산시 아재마을을 지켜온 살아있는 역사이며 시간의 흔적을 간직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나무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팽나무는 식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동아시아에 자생하는 팽나무과의 낙엽성 교목입니다. 동아시아라고 하면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고루 분포하는 나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자연적으로 많이 자라고요. 사람들이 일부러 심어 기른다면은 한반도 전역 어디서나 살 수 있는 나무입니다. 팽나무를 오래 관찰한 저한테 팽나무의 특징을 묻는다면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팽나무는 홀로 크고 크게 크고 오래 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재마을에서도 느끼시겠지만 팽나무는 이제 홀로 큰 나무로 서 있죠. 그건 팽나무의 성정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경쟁하는 어린 나무들을 어머니 나무 가까이에 두지 않죠. 오히려 더 멀리 보내서 먼 곳에, 더 좋은 곳에서,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하는 부모의 어떤 그 사랑이 담긴 행위일 수도 있을 건데요.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새들일 거예요. 팽나무는 새들에게 먹이를 제공해주고, 그 팽나무 열매를 먹은 새들은 멀리 날아가서 또 씨앗을 퍼뜨리죠. 그리고 팽나무는 크게 자라고, 그 크게 자라서 아름드리 녹음을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좀 친목의 기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팽나무 고목에서는 동제 때 제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어업도 농업도 흥하게 해달라고요. 또 하나, 팽나무는 정말 오래 삽니다. 하재마을 팽나무도 수백 년 살았죠. 인간이 이제 헤아릴 수, 감히 인간의 그 유한한 한 생애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일 건데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팽나무는 지구에서 생존해 왔습니다. 지구상에 팽나무가 처음 출현한 시기를 거슬러 가보면 신생대 4기쯤 될 거예요. 속시식물들이 막 번성하던 무렵에 출현을 했습니다. 그때 지구상에 나타난 팽나무가 오늘날까지 살아왔다는 건 그간에 얼마나 많은 생존 전략을 펼쳤을까요? 그래서 저는 팽나무를 알면 알수록 조금은 더 겸손해져요. 나 정말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사는 팽나무와 같은 생명체로서 팽나무에 비하면 정말 미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또 팽나무에 안기는 그 순간이 어릴 때 늘 팽나무 곁에서 느꼈던 것처럼 지금도 너무 좋고요.
예로부터 팽나무는 마을의 중심이었습니다. 마을의 입구를 지키며 마을을 보호하는 신목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제마을의 팽나무 역시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의 삶과 함께해 왔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팽나무 주변 하제마을을 많이 제가 관찰을 하고 그러던 와중에 팽나무 근처에서도 보면은 아마 삼국시대 전후에로 보이는 어망추가 발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8월 달에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이제 매장물에 신고도 한 적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백제시대 또는 마한시대 토기로 추정되는 그런 파편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어요. 역시 그것도 이제 제가 신고를 했지만 그 당시 때부터 하제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쭉 살고 있었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1920년대, 30년대까지 기존의 갯벌이거나 일부 바다에 있던 부분들이 많은 이제 간척이 이루어졌어요. 쌀 수탈을 할 목적으로. 그 쌀은 이제 일본으로 가겠죠. 물론 이제 간척이 이루어진 그 장소에는 과거 염전이 읽었던 자리도 있었어요. 소금보다 쌀이 귀했다는 거잖아요. 일본에서는 그 당시에 쌀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다 밀어버리고 간척을 해서 개간을 해서 이제 간척을 한 거죠. 뭐 간척사하고 계약 당시에 이루어졌던 뭐 소장료라든지 많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를 보고 또 1930년대 들어가지고 일제가 만든 육군 비행장이 들어섰고 그래가지고 그런 바람에 당초 섬이었던 상제, 중제, 하제 중에서 상제, 중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경에 이 하제가 새만금 방주제로 건설이 되고 이 새만금 사업 때문에 지방어항으로 기존에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전라북도에서 이제 새만금 방주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방어항이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기능이. 그래서 2006년에 그게 폐쇄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탄압과 안전거리 또 확보 사업 때문에 또 하제마을마저 강제로 수용이 돼가지고 이주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뭐 상제, 중제, 하제가 지금 다 결과적으로는 사라지게 되어 있고요. 이 인근에 있는 과거 갯벌했던 그런 것조차도 뭐 흔적들이 이제 다 저기 없어진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뭐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저는 이제 지금 검정대 수령 600년 팽나무가 그러한 것을 다 지켜본 나무이기 때문에 역사의 중심에 있다. 비록 나무이지만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 역사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얘기를 그 파다했다고 그러거든. 거기 그 일제시대에 그 제방을 만들어서 염전으로 쭉 만들어서 육지가 됐는데 그 육지가 되기 이전에 바다였기 때문에 팽나무에다가 그 밧줄 같은 거, 바다 배, 밧줄 같은 걸 메고 배가 떠내리까지 많도록 그런 것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중지에 거기를 이렇게 주로 그 방풍막으로 해서 소나무 같은 걸 많이 심잖아요. 그 소나무 저기 하고 그 하는데 이 뼈가 이렇게 이제 이 오금쟁이 뼈에 큰 뼈하고 그 비석이 나왔는데 그 비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이 친척 동생이 형님 거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봤어요. 갔더니 명종조 명종 몇 년이야. 그게 임진왜란 전에 있었던 저기 한 게 여가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랑 그 어른들이 저희 본관 의령까지 이제 가서 그 이런 분이 있었는가 그 득자 명자를 얻을 득자에 밝을 명자를 쓰시는 그 어른이더만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다 모셔놨어요. 모셔놓고 이제 우리들이 이제 절도 하고 이제 그러고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시장 이라고 그 사람이 그냥 그 모래 팔아먹으면서 세상에 그냥 없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제 명종 때부터 명종자
그때만 해도 막 임금들이 금방 죽고 막 많이 바뀔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일테면은 그 여가들이 의자왕 후손들이라 그 의자왕이 소정방이가 잡아갈 때 그쪽으로 가다가 잡혀가다가 거기 이제 그 백마강 따라서 쭉 금강이 이제 되잖아요. 백마강이 와서 금강까지 쫓아다 거기서 이제 그쪽 그 잡혀간 왕을 그 중국을 쳐다보면서 이제 거기서 살고 저기는 이제 저쪽 그 선유도 그쪽 고군산까지 이주했다는 이제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계속 사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벌써 500년, 600년이 됐잖아요. 팽나무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새들은 가지 위에 둥지를 틀고 곤충들은 나무 껍질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깊이 뻗은 뿌리는 흙을 단단히 잡아주며 거대한 줄기는 마을을 감싸 안듯이 보호합니다. 이처럼 팽나무는 하나의 작은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팽나무는 새들의 중요한 먹이 자원입니다. 그 큰 나무 안에 정말 많은 열매들이 맺혀요. 열매 하나하나는 정말 작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열매들 먹으러 오는 몸집이 작은 새들한테 중요한 자원이 되죠. 동박새, 직박구리 이런 새들은 그 팽나무의 열매의 과육질을 먹습니다. 그 과육질 먹는 새들 말고 철새들도 팽나무를 찾아와요. 먼 데서 날아와서 한반도를 지나가는 그 나그네 새들한테도 중요한 자원이 되기도 하고요. 그 중에는 팽나무 열매의 과육질을 먹는 새들도 있지만 그 과육질은 벗겨내고 그 안에 딱딱한 씨앗도 이렇게 부리로 다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그 안쪽에 그 미랄 같은 씨앗을 먹는 새들도 있어요. 밀화부리 종류인데요. 그런 새들이 먼 데서 날아와서 팽나무 한 그루에 앉아서 먹이 자원까지 얻고서 또 남은 긴 여정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또 팽나무는 제 안에서 많은 곤충들을 키웁니다. 곤충 중에서도 나비류 중에서도 왕호색 나비. 왕호색 나비는 팽나무 이파리를 갉아 먹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요. 그리고 또 팽나무가 아주 깊은 숲에서 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숲에 가면은 드물게 비단벌레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비단벌레도 팽나무에 기대에 사는 곤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팽나무는 큰 나무로 혼자 살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생명체를 또 먹여 살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팽나무가 거기 여름에는 숲이 지고 그 팽 따먹으러 철새들이 많이 와요. 그 때까지가 특히 그러면 그 길들여 놓으면은 학교 같아 보면 막 다 어깨에도 안고 그래요. 그러면 저 메뚜기 같은 거 이렇게 방아깨비 같은 그런 곤충 잡아서 먹이고 그러면은 잘 커요. 그것이 나비 종류들이 팽나무 잎에 알을 낳아가지고 이제 우화가 되거든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나비 종류들이 아니에요. 그러한 나비 종류들이 팽나무 잎에 알을 낳아요. 알을. 그리고 이제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제마을의 팽나무를 보시게 되면 숲이가 이렇게 굉장히 굴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깊숙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비를 맞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 굴곡도 자세히 보시면 무당벌레가 들어서 있어요. 이제 애옹 전박이 무당벌레라고 그런 곳곳마다 그런 무당벌레가 들어서고 있어요. 지금 무당벌레가 동면 중이거든요. 3월 달에 되면 온도가 평균적으로 한 19도 이상이 되면 이제 잠에서 깨어나가 3월 달에 날아갑니다. 날아간 이후에는 거기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가을 11월 달 되니까 다시 모여들어요. 그 팽나무에서 동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3월 달에 이제
도면에서 깨어가지고 날아가는데 이렇게 이 팽나무는 생물들의 모든 생물들의 서식적 공간이고 또 이동을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또 반면에 만약에 팽나무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나비들, 그러한 뭐 무당벌레들, 들이 모여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식처에 대한 파편화를 방지하는 기능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팽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민속과 전통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을의 수호자로, 때로는 세월을 기록하는 존재로서 우리의 문화와 함께해 왔습니다. 선배 어른들이 해오던 그 전통 그대로 예를 들면 걸궁이라고 그러죠. 걸립이라고 하고 걸궁이라고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서 집집마다 편안 안녕을 기원하는 뜻에서 동네 어른들이 그 풍물, 창고, 꽹과리 등을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동네 것이 있어요. 그걸 보관해 놨다가 그걸 치면서 가가호 방문해서 편안과 안녕을 위해서 기원하는 그런 그 전통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당산에 가서 음식물을 다 장만해 이제 그래서 그 집집에 가가오에서 쌀도 주고 돈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모아놨다가 말하자면 어느 날짜 좋은 길을 택해서 장을 보았다가 그냥 말하자면 음식물을 많이 장만해가지고 할아버지 당산, 할머니 당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밑에 내려와서 이제 그 팽나무는 별로 크게 제사는 안 지내고 조금 음식물 갖고 와서 이를테면 이장했던 절을 선두로 해서 절을 먼저 하고 어른들 차례에 의해서 절도 하고 그랬습니다. 팽나무도 주위에 사람이 다 집 짓고 살았거든요, 나무 밑에. 근데 친구 하나 부인이 거기에다가 이제 신랑이 배를 나가면 무사히 올 수 있게끔 이제 수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때 꼭 죄를 지내주고 했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과거에 있는 이제 팽나무를 당산제를 지내기 위해서 당산목으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팽나무를 한자로 박수라고 표현을 우리 식대로 읽게 되면 박수, 이 박자가 좌변에 나무 목자, 우변에 복점자. 그게 무슨 말이면 이 나무 밑에서 점을 친다. 라는 이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팽나무는 중국에서도 과거부터 이렇게 많은 무당들이 그 나무 아래에서 점을 치는 나무라는 의미로 읽혀졌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당산나무로 많이 사용이 되었던 나무입니다. 하재마을 팽나무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24년 10월 31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됩니다. 네,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는 크게 저희가 역사적 가치, 학술적 가치, 그리고 경관적 가치를 보게 되는데요. 군산 하재마을 팽나무의 경우는 수령 측정 결과 그 약 540년 정도로 생장추를 이용해서 측정한 팽나무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그리고 수고가 20m, 그리고 흉고둘레가 7.5m 정도로 규모도 아주 큰 팽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원래 하재마을이 섬이었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묶어주는 개선주의 역할을 이 팽나무가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육지화되면서 그 마을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지켜보는 등의 어떤 생활 풍습을 함께한 오래된 자연물로서의 가치가 커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천연기념물 됐을 때 진짜요 막 이 전화들 해가지고 걔 천연기념물 등재됐단다, 문화재청 그것만 떨어지면 된단다 해가지고 막 우리 카톡으로 굉장히 해서 이제 됐다고 했을 때 진짜 막 야호 브라보 하고 뭐 난리가 아니었죠. 야, 이 좀 하제서 주민들로부터 이게 사랑을 받고 그야말로 그 우상화했던 그런 것이 이제 국가 천연기념물 된다니 대단하다. 참 마음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고 기뻤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또 그 비행기하고 이렇게 편입이 된다는 게 서글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내가 거기서 그런 나무가 있는 고장에서 살았다는 것이 좀 마음이 뿌듯하고요.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나온 현대 4차의 그 노인정에서 많이 홍보를 하지요. 내가 살던 옛날 그 마을에 팽나무가 이렇게 해서 전부 지정이 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구경을 한다. 이게 거기를 구경을 한번 하고 싶으면 내가 가서 대고 구경을 시키주마 하고 내 자부심을 갖고 좀 많이 선전을 하지요. 좋다고. 그러나 지금 이 나무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떠난 자리에서 팽나무만이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나무는 여전히 우리의 관심과 보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제마을 팽나무는 600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생명과 기억을 품어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군산시는 이제 제조업이 이제 과거에는 강한 도시인데 지금 얼마 전에 소멸도시로 진입하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문화라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문화 홍보도 마찬가지고 저희 군산에 지금 천연기념물이 3개가 있습니다. 저 말도의 습곡, 지형, 그리고 저기 삼북동에 공룡 화석, 그것도 이제 지형이죠. 지금 생물로는 천연기념물이 팽나무가 유일해요. 이 나무가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진짜 의문이거든요. 그것은 군산시 홍보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알려져 있지를 않아요. 이렇게 군산시가 먹거리에만 제조로서 찾는 그 먹거리에만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빈약한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인터뷰도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에서 다 매입을 했고 주민들을 다 이주시켰기 때문에 언제 차단시킬지 모르는데 그것을 그 보수를 문화재를 언제든지 관광할 수 있도록 그 도로만 좀 열어주었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할지 주민들이 가서 언제든지 관광할 수 있고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제 팽나무를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군산 시민이 지키고 전라북 도민이 지켜야 합니다. 이 팽나무는 수령이 지금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나이를 제일로 많이 먹은 할머니 팽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세현 선생님도 그랜드마더, 그래서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곧 책이 나오거든요. 황세현 같은 대가님께서 그 나무에 반해가지고 지금 그랜드마더 이 책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지금 하면서 군산에서 집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할 정도 그냥 에헤이 할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팽나무는 진짜 우리 군산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합해서 꼭 팽나무를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하재마을 팽나무가 결국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죠. 참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더 일찍이 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팽나무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오래된 팽나무가 경북 예천에 있어요. 그 나무한테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황목근이라고 해요. 팽나무가 이른 봄에 새잎 나올 때 꽃이 동시에 피는데 그때 모습이 멀리서 보면 노래요. 그래서 노랄 황자에 나무목 뿌리 근자, 근본이 있는 노란 꽃이 피는 나무라고 해서 황목근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름을 지은 데는 또 사연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그 마을 주민들이 팽나무를 지키려고 그 땅을 다 매입을 해서 그 땅 소유주를 팽나무 앞으로 등기부 이전을 하려고 보니 팽나무라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정말 이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팽나무한테 이름을 지어주고 그 땅을 황목근 앞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쭉 토지세를 납부하는 모범 납세목이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 선조가 지켰기 때문에 지금의 그 고목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재마을 팽나무도 그런 우리의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나무겠죠.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정말 그 지역, 그 나무가 사는 마을 사람들이 힘이 모여야지 팽나무를 더 오래 지키는데도 힘이 실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팽나무는 옛 우리 선조들은 그 팽나무에게 소원을 빌기도 했어요. 팽나무 앞에 가면 그 고목에 이제 경외감이 절로 들죠. 그래서 동제를 지내거나 또는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릴 때 팽나무 주변에서 많은 의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자란 마을에서 본 풍경도 팽나무에게 지내는 제사였어요. 그렇게 그 우리가 기원을 했던 그 나무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경로 자체가 막힌다면은 글쎄요, 우리에게도 그렇고 팽나무에게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재마을에 팽나무를 만나러 가는 길은 막히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에게도 팽나무에게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나무를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위해 남겨야 할 우리의 유산. 팽나무가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